리바이 병장이 누굴 살릴까 이 선택하는 장면의 핵심은 아르민을 살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자신이 사랑하던 동지이자 대장인 엘빈 단장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작품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 안 보신 분들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스포가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진격의 거인을 제가 다 보고 나서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지만 작품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할 말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방송을 따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어떤 방송 했나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짚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이 질문이에요. 주인공 친구 아르민 vs 엘빈 단장. 누구를 살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진격거 최대의 떡밥이죠. 시즌3에서 거인과의 전투로 조사병단이 괴멸적 상황에 처하고 보스인 엘빈 단장과 주인공 친구인 아르민, 그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조사병단의 에이스인 리바이 병장이 선택을 하죠. 단장이 아니라 아르민을 살립니다. 이 선택과 관련해서 분노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엘빈 유족 반응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저는 누구 살리는 게 옳았다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제가 꽂힌 건 작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작가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썼으니까 리바이가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엘빈 단장이 살고 아르민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빈 단장이 애정이어서가 아니라 맥락상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진격의 거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차없이 썰려 나갑니다. 근데 그게 왕자의 게임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왕자의 게임은 진짜 중요한 캐릭터들도 썰어버리잖아. 근데 진격의 거인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 중요 부위는 살짝 피하면서 상처 주는 느낌? 근데 이 중요한 캐릭터들도 한 번씩 죽어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보는 이들이 충격을 받고 또 앞으로도 긴장할 거 아니야.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중요 인물이 죽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 전투에서 조사병단이 거의 전멸을 하는데 중요 인물이 너무 안 죽었어. 근데 아르민은 주인공 3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엘빈 단장도 매우 중요하고 인기도 많은 캐릭터지만 그래도 주인공 윗세대잖아. 그런 인물이 죽는 건 생각해보시면 컨텐츠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장면이에요. 그 존경하는 혹은 기댈 수 있는 어른의 죽음. 아랫세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엘빈의 죽음은 슬프지만 이상하진 않거든요. 맥락상 윗사람이니까. 근데 아르민을 확 죽여버린다? 그것도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었는데 인물들의 선택으로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후에도 굉장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중요도는 아르민이 주인공 친구니까 더 높긴 한데 엘빈 단장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민을 죽이는 게 작가 입장에서는 충격도 더 크게 주고 동시에 매력적인 캐릭터를 남겨두니까 더 좋은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딱 이 장면을 보자마자 아르민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엘빈 단장을 죽여요. 그래서 저는 놀랐다기보단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더 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눈에 보이는데 작가가 그 선택을 일부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리바이 병장, 즉 작가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이 선택이야말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이었다는 걸요. 천천히 하나씩 보죠. 일단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진격의 거인은 엘빈 단장 죽음 전과 후로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이 백사기 동기들은 주인공이지만 신참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이 없어. 위에 명령하면 따라 움직이고 가끔 반항도 하지만 큰 그림은 위에서 그려요. 하지만 이 장면 이후부터는
주인공과 친구들이 그게 주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어쨌든 작품 끝에 가면 주인공들의 선택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책임을 지게 하려면 먼저 힘을 줘야 하는 거죠. 물론 에빈 단장이 죽은 뒤에도 한지가 단장이 되고 리바이 병장도 건재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원래 에빈 단장의 참모와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역할이 서포터야. 이들은 에빈 사후에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만, 올라가서도 주인공들에게 막 명령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바이를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에이스 느낌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스타워즈 요다 같은 위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현역에서 싸우지만, 정말 잘 싸우지만 뭔가 원로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작품은 끝에 가서 그게 뭐 운명이든 뭐 어쨌건 간에 주인공 3인방이 모두 각자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끝이 나겠죠. 그런데 에빈같이 사실상 멱살 캐리하면서 끌고 가는 타입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심지어 만약 아르민 대신 살았으면 거인화 능력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캐릭터는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없어. 만약에 에빈이 살아남았으면 주인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주인공이 있잖아. 그러니까 에빈 단장은 그쯤에서 죽어줘야 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에빈이 죽어줘야 하는 이유였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작가가 에빈 단장을 존중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작가야말로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가장 사랑하죠. 리바이 병장이 누굴 살릴까 이 선택하는 장면의 핵심은 아르민을 살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자신이 사랑하던 동지이자 대장인 에빈 단장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 그 장면에서 에빈 단장이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야기 전체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완전히 바뀐 내용은 뭐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전반적인 스토리는 비슷하게 굴러갔다고 해보죠. 그럼 거기서 에빈 단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뭐 리바이나 한지처럼 조언자 역할에 그쳤을까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에렌 예거에 맞서 싸우고 세계를 구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과연 조사병단의 대장이 자신들의 국가가 공공의 적이 되는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의 무게가 달랐을 거예요. 물론 한지도 고민했겠지만 에빈은 수많은 시체를 직접 쌓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쌓은 시체는 조국을 위해 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에빈 단장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였단 말이야. 근데 자신이 이유 어쨌든 간에 살아남았어. 근데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전 어려웠다고 봐요. 그래서 에빈 단장이 살아있었다면 엘렌이 굳이 숨어서 말의 작전을 기획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전에 이미 에빈 단장이 해버려요. 계획 세웠을 거야. 작품에 보다 보면은 예거파가 나오잖아요. 엘렌을 따라서 세계 멸망시키자 이렇게 가는 예거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자국우선주의, 뭐 민족주의, 구구파 이런 성향이잖아요. 구구라니까 좀 나쁘게 들리는데 전체 이야기를 보면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을 악마라고 규정하고 있고 죽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그들이 방어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격의 거인에서는 유독 이쪽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매력이 없고. 왜냐하면 거기 주요 캐릭터가 딱 한 명이야. 프로. 심지어 얘는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인물도 아니었고 뭐 호감도 아니야. 그러니까 득보 주제에 갑자기 에렌을 등에 업더니 연설로 권력 휘어잡은 거 아니에요. 매력이 없어요. 그냥 빌런이야. 그런데 저는 엘빈이 살아있었다면 예거파 리더격이 되지 않았을까. 엘빈이 물론 있었다면 이름이 예거파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떤 극우적인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단체의 리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성향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 집단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런 충돌을 하다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올 수도 있어. 에빈 단장에게 막 우리가 그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죽였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 장면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지와
리바이 병장과 엘빈 단장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충분히 시나리오를 몰고 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작가가 그 정도까지 충분히 생각해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3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가가 뭐 이런저런 미래를 다 생각을 해봤겠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근데 작가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엘빈은 살아나면 악역이 돼야 돼. 처음에 프록이 엘빈을 업고 와서 그러잖아. 악마가 필요하다고, 엘빈을 살려내야 한다고. 살아난 엘빈은 어쩔 수 없이 악마가 됐어야 돼요. 그 운명의 무게를 졌을 거라고. 에렌처럼. 그 상황에서는 뭐 주인공이야 친구니까 아르민 살린다고 하지만 누가 왔어도 엘빈 단장을 살리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왜냐면 아르민이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게가 다르다고요. 당연히 대장을 살려야지. 리바이도 처음에 단장을 살리려고 해요. 주사를 놓으려고 하죠. 그때 엘빈 단장이 어떻게 하죠? 탁 손을 올리죠. 이걸 마치 거부의 사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대사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르민을 살려줘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죽기 전에 뭐 꿈을 꾸는지 과거를 뭐 회상하는지 주마등이 스쳐가는 건지 학창시절에 했던 말을 하죠. 탁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벽 밖에 인류가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유년 시절부터 엘빈 단장의 꿈? 이런 걸 보여주는 대사죠. 벽 밖으로 나가서 진실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병단에 들어왔고 리더가 되고 꿈을 찾아가잖아요. 물론 끝내 그 진실엔 이르지 못했죠.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뜬금없잖아요, 이 대사가. 근데 저는 이 대사가 정말 작정하고 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리바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엘빈 단장은 아직 꿈을 쫓는 소년이었다는 거야. 그를 살려서 그가 꿈을 이룰 시간을 주고 싶었겠지. 근데 리바이 눈에도 보인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면 그는 악마가 되어야 돼요. 뭐 그게 예거파가 되고 그런 것까지는 뭐 얘가 미래를 본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무게를 져야 된다는 걸 리바이는 알았어. 왜냐면 리바이만 그 전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엘빈 단장이 꿈을 위해서 조사병단을 어떤 면에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자신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도 뭐 이걸 인정하죠. 그런 대사들도 나오는데 그런데 엘빈이 그 최후의 순간에도 소년의 열정,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년의 순수성을 사라지게 하는 게 엘빈을 살리는 거야. 살리면 그 순수성은 사라지고 이제 그 무게, 악마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엘빈을 살리면 엘빈은 죽는 거야. 그걸 이제 리바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엘빈의 꿈을 지켜주고 동시에 아르민의 꿈을 이룰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아무도 아르민을 선택한 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심지어 막 아르민조차 왜 자신을 살렸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 왜냐? 리바이는 본인을 살려준 게 아니라 그냥 엘빈 단장을 살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리바이는 원래도 아무 말 안 할 성격이긴 하지만 아르민을 탓하는 말을 리바이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건 아르민의 생존이 아니라 엘빈의 죽음이니까요. 제가 이 장면을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장면이 이 작품에서 작가가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특히 주요 인물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못 이룹니다.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못 이뤄요. 주인공 에렌은 자유를 꿈꾼 사람인데 가장 비자유롭게 운명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죠. 미카사의 유일한 꿈은 가족이자 사랑하는 존재인 에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에렌의 목을 따죠. 그리고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을 따고 따인 목에 키스를 하는. 그리고 평생 그리워하죠. 그리고 아르민. 아르민은 평소에 지론이 평화주의자야. 대화를 해보자가 모토예요.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어해요. 물론 바다는 봤죠. 근데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첫 번째 국가 마레. 마레가 라틴어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레 작전을 하면서 이 바다를 초토화시켜요. 대하고 나발이고 다 몰살을 합니다. 아르민이 초대형 거인이 되는데 이게 현실로 치면 핵폭탄이야.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핵을 터트려버려. 바다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히스토리아,
이 여왕이 되는 그 친구죠. 이 친구도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핏줄을 따라서 정한 운명에 따라 여왕이 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사라지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뭐 장은 원하는 대로 산 거 아니냐, 인생은 장처럼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장은 꿈이 변하죠. 처음 꿈은 헌병대가 돼서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이건 뭐 꿈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수능 잘 봐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싶어요 뭐 이런 당연한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초반에 조사병단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동료가 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조직을 이끄는 데 재능이 있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다. 그게 네 장점이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동료가. 그리고 그 동료는 그 작전에서 죽죠. 그러면서 장이 헌병대가 아니라 조사병단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게 장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츤데레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장도 실패했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엘빈 단장,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고, 한지도 마찬가지예요. 거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냥 난 연구만 하고 싶어 캐릭터잖아.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실험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에렌 아버지 일기장 보고 알아요. 그리고 단장이라는 무게를 지고 싶지 않아. 그냥 연구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사랑하는 단장이 죽음으로써 본인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결국 거인과 싸우다 죽어요. 역시나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리바이 병장. 리바이 병장이 어찌 보면 제일 슬픕니다. 왜냐하면 조사병단의 구호가 그거잖아요. 심장을 바쳐라. 신조 사사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대의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호를 잘 안 합니다. 작품에서도 하는 장면을 거의 안 보여줘요. 그런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이 사람이 조사병단에 있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들이 다 그곳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비극이 반복돼요. 딴 사람은 한두 번인데 얘는 계속 그래. 리바이 병장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도 좀 가혹하게 굴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 팀이 있거든요. 에이스 팀이 있어. 근데 숲에서 작전 수행을 하다가 리바이 병장 빼고 다 죽죠. 사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무튼 팀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어. 그리고 후반부에 또 다른 팀을 꾸려서 작전을 해요. 근데 팀원들이 척색된 와인 먹고 무지성 거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거인들을 본인이 다 죽여버립니다. 팀 전체를 자기가 다 죽인 거야. 동료를 사랑해서 그 집단에 있는데 그 팀이 2번 몰살당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까진 괜찮아. 여기 이 2번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엘빈 단장을 자기 손으로 죽이죠. 죽이는 건 아니지만 살리지 않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건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지가 죽을 때, 한지는 당시 리바이의 유일한 동료거든요. 주인공 일행도 물론 동료인데 걔네들은 이제 후배들이잖아. 하지만 한지는 엘빈 같은 급이라고, 리바이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한지가 죽으러 가요. 죽을 걸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잡지 못하죠. 거기서 이제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바쳐라를 하는데 그게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한지의 가슴에 해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서 죽으라는 거잖아. 그 순간에 잡지 못하고 그걸 응원을 해줘야 돼. 그게 본인의 역할인 거예요. 엘빈 단장이 그 최후의 작전을 할 때도 결국 다 죽고 리바이가 살아서 투척거인을 죽이는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해도 혼자만 살아남아야 돼.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리바이 병장이 엘빈 단장한테 그러잖아요. 네 꿈을 포기하고 죽어달라고. 이기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희생이거든요. 단장의 선택을 본인이 떠받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리바이가 세계관 최강자인 거예요. 신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버텨내는 거죠. 사는 게 지옥인데 그 사는 걸 기어이 해낸다는 거지. 사랑하는 모든 이의 죽음을 한 명씩 한 명씩 직접 하거나 그걸 보면서 그들의 의미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울먹한 게 그 본 사람들은 이해해. 제가 간략하게 이제 주인공들의 꿈이 실패하는 과정을 심플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은 비극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이 작품이 훌륭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인공이 죽으니까 뭐 배드 엔딩이라고 하면 배드 엔딩인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의지가 부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목표를 이루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빈 단장은 지하실에 가지 못하고 성벽 밖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꿈을 쫓기 위해 일평생 노력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동료를 만들고 의미를 찾았죠. 그래서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뭐 NN도 마찬가지죠. 삶이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운명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유롭게 살려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열정으로 삶을 채우거든요. 미카사도 마찬가지죠. 에르민의 순수한 열정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세상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노력을 했고, 그건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조사단원들의 죽음도 무의미하지 않죠. 여기서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본인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실패할지라도 기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가 뭐든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결국 삶의 대부분은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 삶은 성공과 실패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모든 인물들이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들의 삶은 존재하는 거죠. 저는 작가가 당연하게도 자신이 만든 캐릭터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는 엘빈을 살릴 수 있는 그 순간에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 거죠. 더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음에. 심지어 프록조차, 그 비호감인 프록조차 배에 달라붙어서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든 주인공 한번 막아보려고 최후의 일격을 하잖아요. 그 사람 세계관 안에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 결과가 뭐 성공했든 아니든. 사람들은 프록을 싫어하지만 작가는 알아요. 프록의 진심을. 제가 가끔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일회성 특강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장래가 불안한 시기잖아요. 대학에 뭐 어느 과에 가야 하나, 뭐 꿈을 쫓아야 하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냐, 이런 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질문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진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뻔한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 충고를 해드리겠습니까마는, 돈 받고 강의하러 온 거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줘야겠죠. 제가 처음에 강연 갔을 때는 좀 헛소리를 막 했어요. 뭐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아무 말이나 듣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영부영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아. 돌아오면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 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답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라고 해요. 그 꿈을 이뤘을 때. 보통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은 예술계 지원자들이 많아요. 가령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상상하는 영화 감독은 잘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영화를 찍고, 막 유명한 배우 스태프들과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막 제작에 대해서 고뇌하고 새해 영화제를 돌고, 뭐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죠. 미디어에서 보는 모습들. 하지만 그건 진짜 잘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성공하지 못한 모습. 영화에도 영화 감독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만년 지망생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감독이 못 돼서 막 이상한 영화 찍는데 스텝으로 가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 독립영화 한 편 근근히 만들고, 뭐 이런 실패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 하라고 해요. 근데 그냥 영화 보는 게 좋고 그냥 예술을 즐기는 게 좋아, 그런 학생들에게는 너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해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뭐 부모님이 뭐 물려준다 하면은 그 일 하라고, 그리고 그냥 그 돈으로 예술을 즐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작품이 4시즌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캐릭터에게 이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캐릭터에게 시련을 주죠. 그 시련을 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걸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비록 그 감정이 굉장히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관객이 느끼는 거죠. 물론 이 작품은 굉장히 극적이지만 삶 전체에 대한 예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한 예찬이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오글거리는 말을 하고 싶지만 오늘 방송도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